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 밀당을 해서 저 사람의 감정을 키워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갑을 연애로 바뀌게 돼요. 주변에 보면 밀당하는 사람들 진짜 극혐.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가야지. 이런 극혐주의자나 진심 만능주의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 치고 연애가 술술 풀리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되게 괜찮은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똑같이 밀당하는 게 싫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 해요. 대단한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왜 밀당을 하냐, 밀당이 필요하냐. 두 사람의 감정이 똑같은 순간에 동등하게 커지지 않으니까. 엇비슷해야지만 연애라는 게 가능해지니까 이 밀당으로 감정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진심이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밀당을 해야만 하는 타이밍,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을 구분 못해서 연애가 망해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진심 만능주의자들도 잠시 자기 소신을 꺾고 밀당을 해야만 무사히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 따당! 첫 번째. 이거 확실히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애를 만드는데 최소 100의 감정이 필요하다 쳤을 때 제가 40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메린이들이 60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어차피 똑같이 좋아하는 연애는 진짜 드물어서 보통은 누가 6이든 6대4, 5대5 요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감정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내가 80을 좋아하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월등히 우리 감정이 크다는 걸 느끼는 연애나 썸을 타고 있을 때는 밀당이 필요해져요. 밀당 자체는 저 사람을 안달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감정이 안달나게 되고 요동치게 되면서 애정 자체가 커지는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밀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80인 내 감정을 저 사람의 크기만큼 줄이는 실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연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100의 감정 수치에 다다르지 못하겠죠? 그럼 결국 썸북 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막 줄이기만 하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들 좀 약은 게 있어요. 같은 물건이라도 거저 얻어지면 감사한 줄을 몰라요. 좋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가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뭔가 좋은 행동들을 하고 우리 마음을 얻게 되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상대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퍼다 주니까 제가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이 필요한 이 타이밍까지 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퍼주지 않겠다라는 밀기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내 1순위부터 빠르게 새로 잡아줘야 돼요. 단순히 연락을 줄이고 튕기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좀 더 중요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노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만큼 중요한 뭔가를 잡아야 자연스럽게 나의 여유가 나오고 연락의 텀도 속도도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달라진 우리 태도에서 상대가 눈치를 본다던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주는 걸로 감정의 기브 앤 테이크를 만들어주는 밀당이 제일 좋아요.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게 만들란 얘기예요. 밀어서. 두 번째, 이게 무슨 논리야? 우리 왜 또 연애를 하다 보면 원래가 자꾸 붙는 사람들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뻔하니까 짧게 얘만 들게요. 나 원래 연락 잘 안 해. 나 원래 공감을 잘 못해서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이랑 또 많이 싸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자꾸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우리한테 감정적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메린이들이 상대방한테 객관적으로 과한 걸 요구했나 안 했나를 먼저 짚어봐야 돼요. 일이 바쁘거나 수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실시간 카톡 왜 안 되냐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여러분들이 조절하던가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사람한테 받으려고만 요구했다. 이 경우에도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맞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놀면 논다 얘기 정도는 해달라는 것 가지고 하루에 카톡 몇 번 하자는 게 도가 지나치다. 나 원래 카톡 안 본다.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네가 만난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난 연락 안 되는 거 참고는 못 만나는 성격이라서 우리 생각하는 게 되게 안 맞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다르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요점은 알려줘야 돼요. 기분 나빠서 성급하게 끝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무논리가 시작됐을 때 바로 맞받아치면서 또다시 밀어줘야 돼요. 밀당을 하는 건 주도권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관계를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냐, 상대방이 저런 무논리를 펼칠 때 그걸 누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주도권을 잡는 밀당인 거예요. 잘 만나보려고 우리가 좋은 마음에서 자꾸 맞춰줬는데 얘가 선을 넘는다. 그럼 준 것들을 뺏어와야 돼요. 밀당 중에 밀어야 할 타이밍인 거죠.
무조건 맞춰준다고 연애가 무사히 흘러갈 것 같았으면 내가 우리 메리님들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겠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다 맞춰줘도 결과는 차이고 끝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헌신을 했는데 헌신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도권은 양보할 수 있어도 필요할 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놓지는 말아야 돼요. 이걸 잃었다면 밀당으로 다시 잡아오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 내가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저번 건대에서 연애 페스타 할 때 그 사람에 비해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이걸 묻는 분이 계셨거든요.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겉핥는 대답만 해줬어. 너무 아쉬워요. 그분이 내 구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이분 외에도 의외로 많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속된 말로 급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어나더 레벨이야. 그럼 쟤와 나는 만나지지 않아요. 내가 삼성 재벌가랑 만나겠어요? 내가 빌 게이츠를 만나겠어요? 삼성과 빌 게이츠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서로 잘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는 만나줘도 나와 그분들은 만나지지 않아요. 이게 레벨 차이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다. 소개팅을 받든 썸을 타든 뭘 하든 어쨌든 만나고 있다. 모임에서도 상관없어. 그럼 서로의 레벨 차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대학 교수야. 그 사람은 학벌과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한쪽은 자수성가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야. 이 둘 중에 객관적으로 따져서 누가 더 가치로운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얘랑 쟤랑은 썸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자꾸 망가뜨리는 건 실제로 뭘 가졌냐가 아니라 가진 게 없다고 판단한 내 오류가 짜치는 행동을 만들어서 망하는 거거든.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밀당이 필요한 단계까지 오지 않아요. 계속 매력적인 상태여서. 근데 이 오류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면 밀당이 너무 필요해져요. 저 자세로 내 가치를 혼자 다 깎아 먹어놔서 상대방도 실제로 지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상태가 됐을 거거든요. 이때는 밀고 당기기 중에 당길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내 카테고리로 저 사람을 끌고 와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더 우세하다를 보여주는 당기기를 해줘야 돼요. 내 영역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구김없는 태도들로 관계의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 중소기업 월급을 받는데 상대방이 돈이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돈이 많은 쪽에 맞춘 데이트를 하게 돼요. 같은 영화관에 가더라도 제에 맞춘 샤롯대에 가든가 프리미엄 관에 가든가 그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사람 취향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한 4만 원에 끝나는 동네 스시집 같은 데 가서 내가 메뉴 추천하고 같이 먹으면서 내 영역에 저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다른 예로는 우리 외모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사람들과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내 외모를 커버할 만큼 내가 갖춘 사회성을 드러내줘야 가치 밸런스를 다시 맞출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서로 레벨 차이 때문에 걱정된다 하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 아니면 외적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든 거예요. 가끔이라도 내 영역에 저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 밀당인 거거든요. 어떻게 당기느냐가 다른 거지.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 이게 전부 다 밀당이에요. 연락 5분 늦고 괜히 저 사람을 안달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밀당은 전에 진짜 밀당 알려줬잖아요. 그거 보면 웬만하면 돼요. 다 돼. 이 밀당이 필요한 3가지 포인트로 위태로운 썸과 연애를 무사히 풀어낼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